오늘 저는 통도사가 있는 경남 양산에 왔습니다. 오랜 세월 이 땅에 불법을 전해온 영축산 아래 작지만 아름다운 도량 문수원을 찾았습니다. 우리 시대 선화의 거장 수안 스님이 계신 곳입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아유 스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아유 근데 악수합네. 예. 예, 차차차. 힘들지 않으세요? 예. 우리는 이제 섬세한 붓을 쓰니까 네. 이 세포들이 근육질이 커지면은 붓을 잡으면 또 떨려. 가지고, 나무가 굵은데 예. 이 뭐 어떻게 이렇게 나무 장작 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스님. 그런 게 이제 오랫동안 산에 살다 보면은 예. 기술이 느는 거야. 아.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 더 이어갖고 이렇게 예? 봐. 네. 이게 즐겁게 하면 되는데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예? 이게 그 일체 유심조라 자꾸 자기 마음을 희열로 만들어야 돼. 기쁘게. 그 화음경에 모든 것을 갖다 저기 집어이어서 즐겁게 하는 거지. 스님 그림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럴까? 네. 그럽시다. 그럼. 예. 갑시다. 예. 와. 손잡고 와. 됐지? 이 종이 하나도 금세막 싸갖고 쓰는 게 아니야. 이 만질 사람이 자꾸 만지가면서 이래갖고 정을 들이가면서는 이러실 때 붓이 들어가면은 작업이 굉장히 수월한 거야. 이게 침향이라, 침향. 네, 네. 그걸 가지고 먹을 갈지 않아. 그러니까는 이 작품 하나하나가 다 내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그냥 부침전에 불공도 되고, 에? 작품 자체가 향을 살아가면서 작품을 하거든. 작품 자체가 불공이고 수행이다. 자, 이제 이번엔 산. 잣잔을 들고 있는 동자 다선일미 차와 선이 한 맛이다 하나다. 나는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수행을 해가지고 중생들과 더불어 살겠다. 목마른 사람에게 차를 같이 나눠 먹겠다. 또 힘들어서 하는 사람들 이런 걸 갖다 같이 발급으로서 공유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출가의 본질이라. 이게 이제 이 그 수행자들이 바루라는 게 있거든. 그릇. 네네. 그걸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수행하면서 이것만 갖다가 때가 되면 밀어서 얻어서 그 배를 채우고 또 수행하거든. 그러니까 하늘 아래 그릇 하나면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또 요구하겠는지. 에? 그러면서 수행을 해가지고 위로는 진리를, 아래로는 많은 중생
어려운 사람들하고 더불어 사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도 부자가 돼버리고 지가 잘난 게 돼버리고 하면 그것은 수행자로서의 본분에서 어긋났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지금 계속 한 점 한 점 그려주시는 게 이게 법문이네요, 스님. 그렇지. 그럼 법문도 되고 이 작업이 나도 즐겨야 되지만도 내가 좋아서 했던 작품을 누가 보고 와 이거 참뭐 내 마음이 말이지 편안하다든지 좋다 이러는 것도 뭐 그게 동감 같이 좋은 것을 동감 예, 예. 같이 한다. 같이 한다. 오케이? 예. 그게 바로 너와 나 둘이 없는 경계를 말하는 거야. 어때? 기분 좋지? 아, 좋습니다. 그거 예. 봐. 둘이. 선화는 이 그림으로서 내 뜻을 그대에게 이 그림을 하는데 이 보면서 그걸 이 작가가 무엇을 의도했는지 다 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려놔놓고 내가 기분이 좋고 막 내가 참 그 선화를 갖다 그 집에 그려놨더니 마음이 편했고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살아나지 그게 안 살아나봐. 스님은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그 체험 아니면 독학으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익히신 거죠. 몸도 마음도 다 한몫에 해서 이제 이제 예. 참선해서 얻어진 거지. 이게 뭐 위에 스님한테 이제 배우거나 뭐 이러진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배웠다 그러면 모든 풀에서부터 흙 하나, 모래 하나까지도 스승이 될 수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빌공자. 이 빌공자라 전자로. 네? 향연기 전자 빌공자. 공필. 내 마음에 지식도, 예, 예. 유식도, 예. 가난함도, 부자도, 젊음도, 늙음도, 남자도 여자도 다 없어져 버리실 때, 비워버리실 때 나오는 것이 묘야.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든 무엇을 가지고 자꾸 살라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고 어제에 기분 나빴던 걸 갖다 오늘은 툴툴 털어버리고 새로 만나야 되겠는데 기분 나쁘고 어제 네가 내한테 이런 때니까는 자꾸 어긋나거든. 내일은 없고 현실도 없고 어제에 묶여 사는 그런 삶들이 되면 작은 삶이야.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그대로 두고 지금 새롭게 자꾸 파고 들어가야 진보적이고 새로운 게 나오지 않겠어? 네. 근데 어제 기분 나쁘다고 물고 있으면 뭐하노? 그러니까 가족들도 그런 게라. 그래 그때 풀어버려야 돼. 아 이거 내가 잘못했다든지 미안하다든지 이런 언어를 우리는 안 쓰니까 잘 안 쓰죠. 감정이 자꾸 쌓이잖아. 그나마가 뭐 좋은 게 있노? 그러니까 선은 자꾸 비우는 거야. 공묘. 비워져야 묘가 나오는 거야. 이래 갖고 이게 영축산이라. 이게 이제 그런 게 한 붕새 한 마리가 네네. 날라 나오는 거야. 겨울이지만 제법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스님과 잠시 걸었습니다. 쭉 늘어선 장독대마저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지는 건 영축산의 정기를 고스란히 그림 속에 담아온 수한 스님의 맑은 기운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것이 작가의 사고 생각입니다. 저기
이 능선 저 능선 그 사이에 어떤 때는 이 구름들이 이 산에서 그 산 지력 땅의 기운 있잖아. 그거하고 달라가지고 이 정도 차이를 두고 이 정도 구름이 쫙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그렇게 펴올 때가 있다. 참 이런 그대로 산에 살다 보면 아주 신비해. 그게 이 산이 있고 여기다가 자장 스님이 못을 만들어 메꿔가지고 네. 못인데 그걸 메어가지고 통조사를 세웠거든. 그러니까 1450년 가까이 됐는데 보통 1500년이라 보잖아. 네.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예. 어머니가 이제 저 시골에 다니면서 무슨 물건을 가져가갖고 바꾸는 거야. 날로 갔다 남의 집에다가 친척 집에다가 쌀을 좀 주면서 이렇게 양식을 좀 주면서 좀 맡아다오. 그러면서 학교 가는 것 같으면 이름을 부르면서 회비까지 왔느냐 이제 문교를 안 가왔거든. 그러면 이제 집으로 보내는 거야. 그런데 그 집에 가봤자 아무도 없으니까 남강에 가고 남강 가에 가는 것 같으면 물이 흐르고 예. 모래가 있으니까 모래 장난을 치는 거야. 물 묻은 모래. 그럼 그걸 타갖고 이렇게 하나씩 이제 싸는 거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탑같이 이렇게 싸죠. 그럼 내가 키만큼 싸고 나면은 옆에 걸 또 싸는 거야. 예. 그나마 친구가 모래. 그렇지. 친구가 모래고 모래로 가지고 뭐 쌉기도 하고 뭐 그렇게 있다가 어떤 때는 배가 고파서 기지맥진해가 이러고 올 때도 있어. 그런데 11, 6 이렇게 되실 때 이웃 어른이 연화사 절에 도인 스님이 왔다는데 우리 가자. 진주 연화사. 예. 그래서 그분 따라 갔더니 홍시를 주는데 이 큰 대봉 카는 예. 감 알죠? 예. 그걸 주는 거야. 껍데기까지 우리는 막 버리지 않고 다 먹은 거야. 나는 그 되게 맛있. 네네. 그랬더니 내일 또 오이라 또 준다. 그러게 이제 좋은 말씀도 해주고 또 맛있는 것도 주고. 네. 그래서 자꾸 다니는 거야. 저를 계속 이렇게 가셨네요. 그렇지. 연화사에. 이제 저녁마다 이제 가는 거지. 예. 그래갖고 저녁마다 부처님 애식에 보면 아금 청정수 변이감노다 봉원 삼보전 원수 연합수 하면서 부처님한테 애를 할 때 드리는 그 문법이 있거든. 예.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기보다도 왜 하여튼 재미가 있는 거야. 새로운 세계를 보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진주 연화사 주지를 우리 스님이 하셨거든. 예. 석정 스님. 그거는 이제 하시면서 그 남의 보리암에 가고 좀 보리암 자랑을 자꾸 하니까 그래, 보리암 가서 좀 있으면 좋다고. 네. 그러니까 그러고 싶다 싶어서 그러고 가고는 그래 있은 것이 출가를. 근데 출가도 그냥 뭐 스님이 된다 이런 것도 뭐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그 의의를 별로 크게 못 두고 살은 것 같아. 아무튼 또 재밌네요. 출가 또 스님. 난 출가가 좀 시부리해. 아니 또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좋아서 네, 이렇게 그냥 찾아가다 보니까. 좋았어. 내가 그 62년인가 3년 그때에 그 한계암이라는 한계암에서 내가 그여서 10년을 참선을 했거든. 예. 그러니까 그 한계암 그 집을 지어갖고 그 근처에다 철조망을 쳐놔놓고는 우리 스님이 그 문패를 갖다 정신병 환자 요양원이라고 써주셨어. 그걸 붙여놔놓고
그래 그여서 참선을 하는데 서울서 누가 나를 만나러 오면서 조선일보 그때 네. 1월 1일 날 그여 보니까는 경주에 돌로 가지고 예, 있습니다. 개화 있습니다. 예, 예, 개화. 예. 얼굴 사람 얼굴 모양. 그게 그 사진에 뜨는 거야. 그런데 그때 내가 공부할 때 장자부라. 이게 눕지 않는 공부. 그리고 일종씩 하루 한 끼만 먹고. 이게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공부를 할 때라. 용맹심으로. 그때 내가 그 그림을 갖다가 보면서 그 표정 미소가 얼마나 나를 편안하게 하든지 아 내가 이걸 갖다 한 다음에 좋은 화가를 만나면 이걸 길이 달라 그래갖고 내가 벽면에 그려놓고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현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나를 갖다 달달달 볶을만큼 어렵게 수행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편안함을 느꼈어. 절에 들어가고 이제 지대밭 가니까 옛날에는 보면은 그 지대밭도 어지간한 데는 가보면 먹배루 종이 같은 게 있더라고. 그 미소상. 예, 처음 그린 거네요, 이게. 그걸 이렇게 붓도 잘 잡을 줄도 모르는데 왜 했던 그래가지고 그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하는 그 시를 갖다가 그 미소상 길이 가지고 그 밑에다가 넉줄로 써가지고 그래갖고 그때 이제 12월 달이니까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 연하장으로 막 보내는 거야. 그거를. 그 선천적으로 그런 재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선생님. 그거까지는 그때까지는 몰라 이제. 그냥 그만 좋아서 할 뿐이지 예. 이게 예술이다 뭐 그것도 모르고 그냥 편지 보내듯이 보낸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했는데 그 이듬해가 되겠나? 일이 폭발 사건이 나왔고 그거 이제 텔레비를 똑 보고 있으니까 그거 이제 그게 나오니까 네, 폭발 사태인 게 나오고 막 돕는 게 나오니까 아유, 우리 스님한테 가가지고 그래 이리 전시를 좀 해가지고 도와주면 안 되겠냐. 국가에 큰 재난이 나왔을 때 우리 신인나들 또 불교에서도 하면 어떠겠냐 그랬더니 아 좋다고. 은사 스님 말씀. 예, 우리 스님이 그림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고 네. 우리 우리 스님은 이제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만 자꾸 팔리면 해주고. 그런데 한 200% 팔렸어. 100%다 이거.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런 게 표고하는 사람이 잠을 못 자고 일을 해대했다고. 그러고 난 뒤부터 그만 절에서나 뭐 오대 단체에서 스님 그림 좀 해주시고 뭐 이상하게 노 소리를 아니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은사 스님께서는 스님 그림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 보통 보면 누구한테 빼앗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참선한다고 앉았다 느닷없이 길이 제치지. 그걸 뭐라고 그거도 은사라도. 스님은 참선에 무조건 그렇지. 참선을 해서 도를 일해놓고 이제 자기 마음을 찾고 난 다음에 딴 일을 해야 올바른 일이 나온다. 지식의 걸 가지고는 자꾸 오류가 나온다. 이런 걸 갖다 나는 자꾸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나를 갖다 찾으면 그게 곧 살아있는 선이 되는 거야. 활선, 살활자, 덧닥을 선자. 이렇게 주는데 봐. 저 동자가 그 꽃을 들고 꽃 앞에 놓고 그 있죠. 뭐 배도 된다. 야, 스님 여기 갤러리네요. 야, 참 못 보던 작품들이 여기 오니까 또. 스님 이렇게 도자기에다도 작업을 이렇게 하시나 봐요. 처음에 그림을 시작할 때 예. 원을 씌웠어요. 그게 내가 중생을 다 부처님과 같이 깨치는데 같이 동반으로 같이 가겠다. 이런 원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스님이 이제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남북한 그 국민이 6천만
1억 풀 때 그래 나는 6천만 점을 그려서 우리 남북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나의 수행한 이것이 골고루 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잘 산다는 게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정신적으로도 참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원을 씌우고 그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파고드는 거예요. 이 작품이 내가 어릴 때 그러니까 그렇게 1950년 이제 60년 이때에 어릴 때 생각을 종이에다 다시 옮긴 거야. 그때 이제 진주난강에 이제 강이니까 모래 있잖아요. 그 모래를 가지고 탑을 2개로 이렇게 쌓던 생각이 나서 그래서 먹을 갈아 가지고 탑 2개를 그리고 온 게 밑은 이제 모래야. 이게 돌인데도 이제 모래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민들레야.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을 그대로 아무리 어려워도 또 밟아도 또 피고 하겠다는 그리고 종족 번식을 하겠다는 거, 내 그림을 하겠다는 거, 내 수행을 하겠다는 거야. 여기에 이제 다 표현을 했어. 스님은 이제 선을 통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예술 작업들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런 그림을 통해서 본 어떤 출가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처음에는 부처님 전에 머리를 깎고 선임이 되지만 수행 한만침 사회에다가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중생에게 내가 수행 한만침을 다 주는 거야. 그리고 같이 죽이면 죽, 밥이면 밥,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돼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출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어떤 이 독립체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 공존이란 말씀. 그렇죠. 공존이지. 예. 같이 공유, 같이 쓴다. 너를 버리고 가는 그것이 출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 작은 출가고 큰 출가는 더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더 수행하고 공부했지만은 어느 정도 되면은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출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스님 말씀 마음에 와 닿네요. 와,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그림이 곧 수행이고 소통이며 나눔인 수안스님. 스님은 긴 세월 너와 내가 없는 경지에 머물며 한 폭의 그림 속에 선의 기운을 담아 중생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스님의 그림에 웃음 짓고 누군가는 스님의 그림에 눈물 흘리며 삶의 희망을 얻어갑니다. 맑은 메아리처럼 세상을 밝혀온 아이 같은 순박한 스님의 미소가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